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캘리그라퍼 손끝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 손글씨 책에 나와 있는 레슨 두 번째 곡선체 만나보기를 한번 가볍게 따라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소한 꿀팁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중요한 곡선체에 대한 설명들은 책에다가 꼼꼼히 담아두었기 때문에 책을 잘 읽어보시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보시면서 따라쓰기랑 보고쓰기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한 가지 글씨체를 한 달 정도의 기준을 잡고 글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곡선체 만나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한번 따라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 캘리그라피 같은 특징은요, 아마 제가 책에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부드러운 느낌을 연상하는 그런 느낌의 글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약간 귀엽게 약간 이런 거를 연상을 하시면서 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강아지 중에서 보면 닥스훈트처럼 다리 짧고 몸통이 긴 그런 강아지 있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속도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원래 글씨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쓰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안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글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글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쓰실 때만큼은 조금 천천히 글씨를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얘를 가로획을 길게 쓰는 것도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렇게 살짝 공간을 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좀 붙여서 이렇게 길게 쓰고 어떤 거는 떨어뜨려서 이렇게도 쓰고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이런 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라는 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자음과 모음 사이에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뭐 자연스럽게 떨어뜨려가지고 쓰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갸를 쓴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생각보다 이런 여기 밑에 있는 이 공간, 옆에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떨어뜨리는 걸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로획보다 하나 조금 긴 획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넓게 여유 있게 글씨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애 같은 경우에도 이 가로획이 넓어지는 거죠. 혹은 아까 썼던 것처럼 살짝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것도 약간의 꿀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넓어지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리 짧고 몸통이 긴 강아지 느낌을 좀 살리면서 글씨를 쓰시면 좋습니다. 하단 모음도 목을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목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히 이 하단 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자음의 이런 넓이라던가 이런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 같은 경우에는 세로획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머리가 이렇게 공간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세로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자음의 넓이가 조금 넓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보기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효 같은 경우에는 세로획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위에 썼던 하단살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획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되는 글자 중에 하나가 기역, 이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은 너무 막 바짝바짝 붙지 않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간이 너무 붙지 않게끔 써주시면은 가독성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써볼 건데요. 우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글자가 뭐 넓어지거나 혹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단 모음 밑에 받침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드러나요. 그래서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 영문 캘리도 어렵긴 하겠지만 영문 같은 경우에는 ABCD를 써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저마다의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쓰기를 조금 잘 하시면서 받침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글씨가 길어질 수 있구나, 모음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글씨의 크기가 달라지는구나에 대한 점을 잘 파악을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글씨가 복잡해지면은 사람들이 글자를 되게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닥 붙여가지고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는 저마다의 키가 다 다릅니다. 특히 이 유시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키가 클 거예요. 왜냐? 이응과 이 사이의 공간, 그 다음에 치읓에 나와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내가 너무 크게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글자는 이렇게 크게 쓰는 게 맞아요. 반면에 이 같은 경우에는 받침도 아무것도 없고 모음도 이제 우측으로 들어오는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너무 똑같은 높이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글자가 조금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특히 이런 헐헐, 막 활활 이렇게 이런 글자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막 너무 작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작게 쓰는 거는 둘째치고 막 공간을 너무 막 좁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곡선 스타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짜리몽땅한 것까진 괜찮은데 약간 넙대대하게 글씨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자음과 모음 사이의 공간 같은 것들을 잘 염두하면서 글씨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